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이슈 썰인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통영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성난 섬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추진 중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 조정안에는 욕지도 부속섬인 초도와 자서리도 등 16개 섬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네,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변경안에 대해서 이 통영의 섬 주민들이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여수시 오동도까지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해상공원으로는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조성이 됐고요. 네. 그게 이제 1968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면적은 뭐 535제곱 킬로미터고 그 76%가 바다고 나머지는 이제 섬이나 이렇게 섬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생태계 보존에 이제 굉장한 기여를 그동안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행정구역으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 남해, 사천, 통영, 거제 6개 시군이 속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통영시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예, 뭐 우리나라 그 해상공원 역사에 굉장히 한 획을 그은 그래서 이번 이제 반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이제 국립공원 대상에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이렇게 판을 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에 이어서 뭐 세 번째 진행이 되는데 네. 지난 9월 초에 환경부가 낸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계획이 이제 나왔는데 제3차 국립공원 변경안 때문에 이제 그 통영시와 주민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국립공원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좀 줄여달라라는 목소리가 컸는데 네. 오히려 환경부가 해제 면적은 거의 없으면서 이제 그 지정 면적을 늘리는 바람에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조금 지역에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면 개발하기도 힘들고 뭔가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애매해지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땅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밭에는 나무가 자라도 벨 수가 없대요. 네. 그리고 쑥 같은 것도 못 캔대요.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쑥도 그냥 못 캔다고요? 내버려둬야 하는. 그러니까 자연에 그게 맡겨야 하는. 이제 제가 지리산 국립공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등급이 그 내에서도 등급이 네, 네. 있어요. 이게 이 등급은 조금 높은 등급이겠죠. 그리고 어업 시간 아까 바다가 많다 했죠. 어업 시간도 있고 어업 구역도 제한이 돼 있고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그 농작물 재배도 어떤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한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통영시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 용역 결과를 좀 토대로 이번에 이제 국립공원 지정을 하면서 뭐 환경부에 이제 주민들이 살거나 농경지나 뭐 좀 어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해제 면적을 정확하게 하면 0.0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 반면에 지정은 오히려 33.8제곱미터를 신규 편입을 했거든요. 네. 뭐 이제 그 안에 이제 욕지도 부속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초도나 자사리도 등 뭐 16개 섬이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이 마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많고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피해가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주민 입장에서는 예전에 욕지도 예를 들면 욕지도 인구가 예전에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80명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구가 주니까 욕지 본섬으로 많이 모였고 그 전에 있던 외곽 섬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욕지로 옮기면서 집이랑 밭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빠져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무인도로 판단을 하거나 뭐 이제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 일을 이제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되는 문제를 지금 재산권 침해라고 하시면서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욕지도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 계획대로 변경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어업 시간과 구역이 제한되고
농작물 재배와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업을 중점을 해가 사는 곳입니다. 전 사람들이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됨으로써 어민들한테 작업 구간이라든지 작업 시간 이 부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생기다 보니까 이 공원구역 내 주민들이 계속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1, 2차 때는 해제 지역이 조금 넓었어요. 1차 때 53제곱킬로미터, 2차 때 206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넓었는데 이번에는 0.044제곱킬로미터. 굉장히 적죠. 그렇게 맞아요. 하면서 이게 결국은 겉으로 보면 뭐 좀 늘리는 모양새였지만 막판에 확 다시 다 흡수를 시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 정책을 잡은 것 같아요, 기조를. 그래서 공원구역 확대를 하는 그 변경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실망감과 이 분노감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원래 주민이 살고 있던 곳들이잖아요. 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네. 그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SOC를 좀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골고루 인구가 섬에도 분포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기여를 뭔가 자연 보존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보기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산양 추도, 욕지 두미, 노대, 동양, 연화리, 한산의 매중리, 사량, 돈지, 양지리 등을 추가를 했는데 해당 지역을 주민 공람할 때 누락을 시킨 거예요. 내가 거주지에 이게 뭔가가 지정되고 해제되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이야? 통보받았다는 이제 이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환경부 업무인 만큼 공원사무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원사무소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다며 진땀을 뺐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총괄협의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다시 재조정이 가능한 건지 전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재조정 가능성은 아주 크게 열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9월 22일까지였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공담을 진행을 했고 이제 23일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한 2차례 정도 이제 그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 19 때문에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가 이제 아직 진행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공청회는 꼭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거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재조정 여부는 이제 나중에 협상 테이블을 차려잡아야 좀 알 것 같고 뭐 이에 대해서 강석주 시장도 이제 조금 시민의 편에 서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해제 요청한 자체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바람대로 반드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국립공원 구역의 존치 필요성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절충안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일들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썰앤설에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는데 오늘도 각자의 한 줄평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내주셨던 우리 표 기자님이 먼저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정리하기엔 좀 내용이 좀 심오한 내용이어서 그냥 조금 돌려막기를 하자면 이것도 나침판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침반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운 돌렸는데 불바지. 바로 전회 돌려받기로. 이 문제가 이제 환경 보전과 이제 뭐 네. 재선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좀 개발 방향이 나와서 그쪽으로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장 기자님. 아까 표 기자 멘트 중에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뜻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팁을 주신 것 같은 아 느낌. 그러니까 네, 넘어갈게요. 네. 우리 교수님. 네,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공생을 꿈꿔주세요. 로 하겠습니다. 동생. 제가 그 공생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북유럽이나 스위스 가면 산 아래쪽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저 산을 다 볼 수 있게. 중심부는 높고 산 아래쪽은 낮아지는데 대신 테라스 하우스나 단독주택은 허용을 하는데 엄격하게 관리를 요구하면서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산 아래쪽을 누가 관리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마당처럼 예쁘게 관리를 하니까 뭐 스위스 달력 사진 보면 집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질감이 없지. 그렇게 공생을 좀 꿈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름. 마무리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